10월 13일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갓. 네, 오늘 신통할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와서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네, 견딜만 하고 오늘 야외 일정이 6, 7건이 있는데 양복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제일 비가 오는 날은 걱정이시겠어요. 예, 오늘 의상이 너무 좋습니다. 우산도 좀 크고 좀 예, 파란 거 빨간 거 다 예. 흡수하는 통합의 의미. 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그대로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방송 이후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강연도 하고 네. 어제 그제는 강연 갔다가 네. 올라오면서 어제는 상경길에 여주에서 재판받고 예, 그리고 왔습니다. 아직 출국 금지 7월 언제까지예요? 7월 중순으로 중순에,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날짜가 지정돼 있고 그런데 못 나갑니다. 어제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예. 갑자기 재판 끝날 때까지. 아니 재판이 아니라 예. 출국할 생각하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 이렇게 되물었어요. 오 마이 갓. 나는 지금까지 예. 출국해달라고 한 적 없다. 네. 다만 여기서 출국 정지를 당했으니까 여기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해달라. 네. 근데 여기서 거소증이나 이런 발급하는 게 합법적으로 잘 안 해주고 6개월짜리만 해준다든지 불이익을 줘서 그게 불편한 걸 호소했을 뿐이지 나는 출국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좋은 일 있겠죠. 네. 그러려고 우리가 또 정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피부에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아직 재판부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최재형 목사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방송 이후에요. 또 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 목사님 관련해서 관련 인터뷰나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좀 있었나요? 근데 그동안 이제 좀 잠잠하다가 통일교 얘기가 나오면서는 그동안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기자들한테 시달림을 받았어요. 특히 유경옥 씨에 대한 거,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정보 알려달라, 연락처 알려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고 거의 다 사절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협력을 해줬는데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제 저를 인터뷰하면서 경향신문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취재를 아주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교 건과 최재형 목사 디올 건과 전혀 다른 건을 또 이제 발견한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 사건 이후 디올백 사건 이후 김건희 씨의 취향이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이제 명동 시세계백화점을 가니까 김 교수님은 우리 매장의 VIP 고객입니다. 김 교수라는 호칭을 습관적으로 쓰더만요.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명수도 그거를 샀고 그러다 보니까 여사가 디올 취향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매년 9월 2일이 되면 9월 2일이 김건희 생일이거든요. 9월 달이 되면 또 김건희 생일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상품권과 저도 이제 상품권과 이런 것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상품권과 선물권 이런 게 디올이 그 기자의 말로는 벽에다가 도배를 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디올로. 네, 예. 디올 상품권이 그렇게 이제 증언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경향신문에서. 처음에는 이제 백 같은 거를 직접 선물하다가 이제 상품권으로 네가 알아서 사세요. 바꾸니까. 그 중에는 그 선물을 준 사람들 중에는 윤핵관 부인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증언을 확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뭐 옷도 전부 디올이라고 하던데 참 그 체크무늬 옷도 보면은 디올이 맞아요. 이렇게 디올이고 그 증언한 사람에 의하면 관제에서 그냥 평상복으로도 디올을 입는답니다. 우리는 평상복 그냥 저기 시장 메이커 그냥 편하게 입는 거잖아요. 평상복이라고 하면 평상복도 디올, 뭐 외출복도 디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단한 참
여사님입니다. 네, 예. 자, 그건 그렇고 우리 목사님 건네 디오백 이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그 국민권익위에서 막 그렇게 발표했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지정 안 됐다 보더라고요. 그 디올백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뭐 윤핵관의 이모 의원이 네. 뭐 국가기록물 창고에 보존돼 있고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고 손실이다, 네네. 국고 횡령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근데 뭐 말이 뒤죽박죽이고, 네. 저도 이제 이거를 계속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김건희 씨가 다양한 형태를 보였어요. 이게 선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비서한테도 이거를 주는 겁니다. 네, 네, 선물이 들어오면 자기가 쓰기 싫은 건, 야 이거 아무개 비서 너 가져라 하고 주는 건데, 그 뉴스타파의 어느 기자한테 2명이 증언을 하고 제보를 한 거에 의하면 디올백 제가 건넨 그날 그냥 유 씨한테 줬다. 그렇게 했고 그 유 씨는 그것을 현금화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근에 그거는 어디에 팔았는지 몰라도 현금화했기 때문에 이건 존재하지 않고 이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똑같은 브랜드로 그냥 사다가 지금 어딘가에는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시리얼 넘버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이제 알 테니까 그러니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대통령 기록 공매 처분한다 그랬잖아요. 예, 공매 처분, 경매 처분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흔적을 빌미가 자기들이 이제 퉁친 거를 다른 제품으로 퉁쳐놓은 거를 이제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공매 경매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시중 가격보다 높게 경매가 빨리 감춰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300만 많은 원짜리를? 분들이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게 그거를 본인들이 사게 해달라고 역사적 사료로 보관한다고 그런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매가 시가 300만 원보다 더 비싸게 경매가 붙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급하니까 얼른 싸게 팔겠죠. 아니죠. 감추려고 하는 놈들은 혹시 어떤 놈이 싸게 가져가서 들통날까봐 300 넘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 곧 밝혀질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김건희 특검 이제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특검이 풀어야 될 문제.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특검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는 이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일단은 제가 본질과 그 어떤 기초를 내가 제시한다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딱 영부인 재직 시절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인 시절이라는 것보다도 윤석열과 결혼한 직후부터 취임 직전까지 그 한 기수로 이렇게 딱 측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한 이후 이렇게 한 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앙지검 간부 시절 그때 이제 뭐 커머나 컨텐츠 전시의 명목으로 후원과 협찬으로 그거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검 명목에 전시와 협찬 명목으로 이제 후원과 협찬을 받은 것도 이번 특검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그게 연결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대통령 재직 이후에 이제 했던 범죄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넝쿨 딸려오듯이 쭉 딸려올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다른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도 딸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새로운 제보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마약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상설특검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김건희랑도 연계돼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이제 이제 허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든 이 수사를 무마하고 더 이상 이제 진도가 안 나가도록 그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들고 의혹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특검에서 풀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긴 하지만 이 최은순 그 일가 거기서 지금 뭐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평택항에
하얀 가루를 갖고 들어오다가 마늘 사이에다가 뭐 2번인가 들통이 났는데 그것도 무마하려고 아직도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지만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네, 거기 아마- 그때 관련된 분이 지금 여기 교도소에 계시거든요. 네. 서울구치소에 계시다가 통영구치소로 갔다가 다시 서울구치소로 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취재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예.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밝혀진다면 이거는 대형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한 짓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점 일인데 아무튼 이 문제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중요한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오늘 또 6건, 7건 또 일정이 있으시다니까 네. 저는 저 방송 끝나고 야 다음 일정까지 뭐 하시다가 가셔야 되나 괜히 이 시간에 불러서 죄송한데 했더니 바로 또 가시다고 정신없이 너무 바쁘게 보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 기도 제목으로 서울의 소리 위한 기도 부탁해 주셔가지고 서울의 소리가 지금 참 어렵지만 하여튼 근근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기도 제목으로 정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 목사님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 제목 하나 주시면 오늘 제가 그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해야 돼요. 일정 중에. 네네. 예, 근데 출입국 관리소를 왜 가느냐 하면 제 그 신분, 네. 체류 신분, 거소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거소증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3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한 번씩만 가서 수수료 내고 하면 되는데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안 해준 겁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까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네. 여기서는 합법 신분을 안 주니까 은행 거래라든지 병원 의료보험 혜택 이런 게 힘들었거든요. 핸드폰 개통도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6개월짜리만 내가 싸우고 언론에 외국 언론, 미국 언론의 영문으로 보도 이런 걸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하니까 겨우 6개월짜리로만 끌어줍니다. 오늘도 연락을 해보니까 6개월짜리를 준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아직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것도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내가 파렴치범이나 그런 거라면 뭐 이제 일반 그런 사례하고 네네. 똑같이 하겠지만 저는 공익제보고 그런 그렇죠.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저한테 불이익을 주고 인권 탄압을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관리소장한테 직접 네네. 찾아가서 그래도 오늘 가게 되면 6개월짜리를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이 체류 신분이 2년짜리, 3년짜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가족들도 빨리 볼 수 있도록 네. 7월 달까지 묶여 있는 그 출국 정지가 네.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최재형 목사님 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체류 3년짜리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출국 금지 풀려서 가족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마이갓 2번째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오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11분 여론조사 빛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세상을 한번 꽈서 본다는 꽈배기 이슈 오후 3시 사악한 개독교 응징을 위한 사계응 오후 5시에는 외신의 소리가 방송 예정입니다. 신통화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